오늘 이 시간에는 저한테 또 어떤 취준생이 질문을 하셨어요. 유통 채널의 거래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백화점이나 뭐 할인점이나 쇼핑센터 같은 데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좀 알고 싶다라는 질문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식들을, 유통에 대한 기본 이해를 알고 있으면 저희 같은 회사의 영업하시는 분들도 알고 계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제 백화점이나 그런 채널, 유통 채널 업체가의 입장에서는 네 가지의 거래 형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설명드릴 게 직매입입니다. 여기서 제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직매입. 직매입은 직영매입이라고도 하는데요. 백화점을 예를 들게요. 백화점의 입장에서 직접 돈을 주고 지급한 상품을 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백화점에 있는 식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마감할 시간이 다가오면 떨이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어음을 주고 업체에서 바로 사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판매 가격을 결정해서 그날 팔아야 되는 거죠. 못 팔면 다 로스가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백화점의 식품 쪽은 대부분 다 직매입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매입은 결국 백화점을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상품 재고나 로스 부담, 판매 가격 결정권을 가지는 거죠. 돈 주고 다 사오기 때문에요. 장점으로는 협상력이 높으면 높은 마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유니크한 상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재고를 떠나야 된다는 거, 다 못 팔았을 때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좀 유명한 이런 유통 채널에서는 본인들과 단독 계약을 해서 업체를 수배해서 통으로 다 사온다든지, 산지 직송 이렇게 계약을 해서 산지에서 직송으로 갖고 온다든지,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경우를 농장과 직 계약을 해서 거기 거를 통으로 다 돈 주고 사온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들로 직매입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브랜드 같은 경우를 또 직매입으로 형태로 운영해서 좋은 인기 스타일을 확보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백화점이나 큰 유통 채널에서는 특정 매입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매입의 거래 형태는 식품과 가전 그리고 일부에서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 특정 매입을 하고 있는 형태라서 직매입에 대한 노하우가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고 보이고요. 대신에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대부분 직매입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특정 매입을 설명드릴게요. 특정 매입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판매분에 대해서 매장을 내줄 테니까 그 매장의 평수에 따라서 판매 매출, 일어난 매출에 대해서 몇 프로 수수료를 백화점한테 내라 이거죠. 그러니까 발생한 매출에 대한 수수료를 먹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장사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자리를 내준다는 거니까 이 매장에 대한, 그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 판매 결정권은 또 백화점이 없고요. 상품의 소유권도 다 업체가 갖고 있는 겁니다. 재고에 대한 거 이런 것도 하나도 백화점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업체가 다 책임지는 거죠. 대부분 의류나 잡화, 화장품들이 대부분 특정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직매입으로 전환을 해야 아주 이익도 좋아지고 좋은 스타일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편집샵을 많이 만들고 있죠. 그리고 PB 브랜드도 많이 만들고 있고, 화장품의 일부, 의류나 가전 또 직매입으로 조금씩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직매입과 특정 매입 요 두 개는요, 각종 백화점의 입점에서 발생되는 각종 관리비를 백화점이 부담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임대값과 임대을이 있는데요. 이 임대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임대는 결국 무슨 말이냐? 각종 관리비를 백화점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업체가 관리 부담하는 겁니다. 자, 임대값은
100% 부동산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대값은 뭐냐면요. 매월 얼마의 매출이 나오든 우리는 전혀 상관이 않겠다. 그냥 고정 임대료만 내라 이런 겁니다. 고정 임대료만 나오고 매출도 너네가 찍어라. 너네가 다 알아서 다 관리해라 이런 거거든요. 백화점 내 시계 매장이라든지 식당이나 약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임대갑의 형태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임대을은요, 부동산의 개념이기는 한데 매월 고정 임대료가 아니라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임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임대가액 형태와 특정 매입의 형태가 약간 복합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매출을 나왔을 때 일단은 백화점 포스에 매출을 찍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이 매출이 얼마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수수료를 얼마 받아갈지를 알겠지요.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매출을 임대을 업체에 후정산해주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구두 매장의 일부 매장과 화장품 매장의 일부, 신사 정장 매장의 일부가 임대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임대값과 임대을은 백화점에서 발생되는 각종 관리비를 업체가 다 직접 부담합니다. 이 두 개는 부동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아까 특정 매입의 제가 장점과 단점을 설명 안 드렸네요. 자, 특정 매입은 장점이 뭐겠습니까? 백화점 입장에서는 재고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수료만 받아가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갖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직매입에 비해서 그 가격 결정이나 상품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백화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백화점은 지금 특정 매입이 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수료율, 이 브랜드에 따라서 수수료율을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집객을 많이 시켜주는 우수한 큰 좋은 브랜드다, 파워가 막강한 브랜드다 하면은 그 브랜드를 입점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백화점보다 더 메이저의 브랜드다 하면 수수료율을 낮춰줘야 입점을 하지 않겠습니까? 입점을 하지 않아도 다른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고 만약에 조금 약한 브랜드다 하면은 조금은 적정 수준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높게 받겠지요. 그래서 보통 15%에서 38% 정도 수준으로 받고 있는데요. 의류나 잡화 같은 경우는 30에서 한 35% 정도의 수수료를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화점의 조닝별로 MD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유통업체 채널별로 분류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의 경험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FM이라고 있는데요. FM은 플로어 매니저라고 합니다. 한 계층이죠. 한 계층마다 그 매니저라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플로어 매니저는 보통 가장에서 차장급 정도가 되면 플로어 매니저를 합니다. 한 개 파트장이라고 하죠. 파트장. 그래서 남성 의류 파트장, 여성 의류 파트장, 영 패션 파트장, 아동 스포츠 파트장, 자파 파트장, 해외 수입 파트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어느 백화점은 여기를 남성 의류 팀, 여성 의류 팀에서 팀장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 층 플로어에는 PC라고 하거든요. 프라핏 센터, 이익을 남겨주는 센터가 3, 4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많게는 여러 개가 들어가 있고요. 남성 의류를 좀 분류하면 남성 정장과 캐주얼, 트래디셔널, 어덜트 캐주얼, 셔츠, 타이, 자파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면 이 조닝을 매출별로 조닝을 한 2, 3개 혹은 1개로 담당자가 있습니다. SM, ASM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나 사원이 각각 나눠서 담당자가 있는 거죠. 결국 한 계층에는 파트장이나 팀장이 1명 있고요. 담당이 한 2, 3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성 정장에 들어와 있는 브랜드가 한 4, 50개, 여기에 또 한 20몇 개 이렇게 있는 거죠. 그걸 다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백화점 담당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성 의류는 디자이너 브랜드, 캐릭터, 커리어 캐주얼, 컨템포러리, 모피, 란제리, 니트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영패션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나눠져 있습니다. 이 나누는 기준은 각 백화점마다 조금 상이합니다. 아동 스포츠로 나누는데 다른 백화점 같은 경우는 아동 스포츠를 분리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다양하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대 발전에 따라서 어떻게 유통 채널이 바뀌어 왔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하면 많이 팔릴까, 어떤 제품을 원할까라고 생각이 또 바뀌기 시작했고요. 그게 시대가 바뀌면서 지금은 고객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하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까 시대는 만들기만 하면 팔렸습니다. 제조지향이었죠. 생산자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매 중심과 마케팅 중심으로 CS를 강조하는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고객의 생활에 맞춤식으로 관계지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백화점의 유통 채널, 이런 유통 채널도 다 다양화되고 있고요. 그런 채널들이 쇼핑센터, 인터넷 쇼핑, 각종 다양한 채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아마존 알렉사 같은 데서 음성으로 쇼핑하는 것도 나왔고요. 이제는 AI가 다 추천해 주는 것을 사기도 하고요. 단순하게 인터넷에서 다 찾아가지고 사지도 않고요. 새벽 배송이라는 것도 나왔고,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다양한 유통 채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업이나 유통 채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생각을 하는 시대가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